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김나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식빵 그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짠! 이런 모양의 식빵을 그려볼 거예요. 먼저 프로크리에이트를 열어서 지난번처럼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윗부분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 주세요. 사이즈는 2000에 2000픽셀 300dpi로 만들어 줍니다. 창작을 눌러주세요. 빈 캔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레이어를 눌러서 플러스 버튼으로 새 레이어를 한 3개 정도 더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레이어가 4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1을 눌러서 선택해 줍니다. 본격적으로 식빵을 함께 그려볼게요. 지금부터 저희는 러프 스케치를 먼저 할 거예요. 러프 스케치는 그림 스케치를 하기 전 먼저 러프하게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러프 스케치는 틴저박스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브러쉬 세트 있어요. 저는 러프 스케치를 할 때 보통 브러쉬 사이즈를 아주 크게 바꾸고 스케치합니다. 적당히 그어보시고 적절한 크기로 맞춘 후 컬러도 마음에 드는 색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저는 보라색으로 골라보려고요. 자, 이제 식빵 모양을 그려볼게요. 러프 스케치는 선이 좀 삐뚤어져도 괜찮아요. 오늘은 처음 수업이니까 간단하게 잘려있는 모양의 식빵을 그려볼게요. 처음엔 좀 어려우시더라도 밑에 사진을 깔고 그리거나 하지 마시고 자신의 힘으로 스케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그림을 그려볼게요. 기울어진 모양의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줄 텐데 식빵의 윗부분이 될 거예요. 팁을 드리자면 양쪽 모서리가 너무 각지지 않고 조금 둥글둥글한 모양이면 좋아요. 보시고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식빵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조금 우글우글해져도 상관없고요. 이 러프 스케치를 대고 본 스케치를 해줄 거예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지우개로 지워가며 수정해줍니다. 적당히 식빵 윗부분이 완성되었으면 스케치한 레이어 1을 왼쪽으로 밀어서 복사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1이 2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선택 화살표를 누른 후 움직여 볼게요. 동일한 그림이 2개가 되었죠.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선이 아래에 있는 레이어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구분이 갈 수 있도록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볼게요. 레이어 옆에 여기 N자 모양을 눌러보면 불투명도라고 쓰인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최대로 되어 있는데 퍼센트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트가 낮아질수록 스케치가 점점 투명해집니다. 적당히 투명도를 줄게요. 이제 이 2개가 구분이 되시죠? 이제 아래에 있는 이 반투명한 스케치를 옮겨 볼게요. 화살표 모양을 누르시고 식빵 두께만큼 살짝 아래로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배치해 줄 거예요. 양쪽이 너무 차이나지 않게 유의하면서 배치해 주세요. 마음에 들게 배치됐으면 선택 툴을 한 번 더 누르시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이제 윗면 식빵 모양 안쪽에 있는 선은 지우개로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개로 지울 선이 들어있는 레이어를 꼭 선택하시고 지우셔야 합니다. 레이어를 눌러서 확인, 아래 레이어가 바르게 선택되어 있죠?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개도 툴은 틴더박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워주었어요. 그 다음 식빵 귀퉁이끼리 선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그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모양을 보시면은 식빵이 살짝 눌린 것처럼 보여요. 오른쪽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을 지우개로 일자로 지워줄게요. 자, 이제 모양이 조금 안정적이게 보이시죠? 이제 러프 스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스케치한 레이어를 이제는 하나로 합쳐볼 건데요. 레이어를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스케치가 있는 레이어끼리만 꼬집듯이 손으로 하나로 모아주겠습니다.
이 네모 모양 부분을 꼬집으셔야 돼요. 레이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러프 스케치고 이제 이 스케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진짜 식빵을 그려줄 거예요. 그런데 이 스케치도 너무 진하기 때문에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볼게요. 아까 동일하게 N을 누르고 불투명도를 낮춰주세요. 자, 이제 스케치를 해줄 텐데 러프 스케치는 레이어 1에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 2에 식빵 스케치를 해줄 거예요. 먼저 식빵의 겉면 컬러를 한번 골라볼게요. 저는 노란색과 붉은색 사이 오렌지색 컬러를 누르고 클래식에 가서 컬러를 세분하게 골라주었습니다. 한 이 정도에 위치한 컬러를 골랐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틴더박스 브러쉬로 식빵 선을 깔끔하게 따라 그려줄 건데요. 러프 스케치보다 약간 선 크기를 줄여줄 거예요. 그대로 편하게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동일하게 따라 그려줄게요. 가이드가 있으니까 스케치하기가 편하죠? 스케치 후 식빵 모양이 잘 따졌나 러프 스케치 레이어의 체크박스를 꺼서 확인해 볼게요. 레이어를 누르고 체크박스를 꺼줍니다. 모양이 마음에 들면 러프 스케치 레이어는 삭제해 주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지금 그린 레이어를 삭제하고 다시 선을 따셔도 괜찮아요. 저는 마음에 들기 때문에 러프 스케치 레이어를 삭제했어요. 그리고 이 빵 겉부분에 컬러를 채워볼게요. 여기 이 컬러를 누르는 게 아니라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드래그해서 스케치 안에 그대로 놔주세요. 색이 부어졌습니다. 참 색을 부을 때 이렇게 보시면 꼼꼼하게 다 안 채워지고 흰색으로 선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컬러를 끌어와서 윗부분을 보시면 컬러 드롭 한계값이 나옵니다.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시면 이 한계값이 조절되는 게 보이시는데 보통 이 한계값을 올려주시면 색이 더 꼼꼼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흰색 선이 비는 경우에는 브러쉬의 모양 문제이니까 그냥 브러쉬로 꼼꼼하게 한 번 더 채워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확대해서 지우개 크기를 작게 한 뒤에 이렇게 실루엣의 모난 부분이나 삐져나온 부분을 살짝 다듬어 주는 편이에요. 부드러운 그림을 그릴 때에는 최대한 모난 부분이 없게 부드러운 느낌이 이어지도록 모서리를 지우개로 다듬어주고 날카롭고 반듯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지우개로 결이 비슷하지 않은 부분을 한 번 더 날카롭게 다듬어줍니다. 지금은 둥글둥글한 식빵을 그리고 있으니까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다듬어 주려고 노력해봤어요. 과하지 않게 살짝씩만 만져주시면 됩니다. 자, 스케치가 마음에 들어요. 저는 컬러링을 할 때 마음에 들게 스케치가 나오거나 하면 꼭 그 레이어를 복사해서 백업을 하나 만들어 놓는 편인데요. 왜냐면 이어서 컬러를 칠했을 때 결과물이 생각과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수정을 하기도 쉽고 또 다시 작업하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원본 스케치 파일을 항상 남겨놓는 편이에요. 평소에 그림을 그리실 때 이런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우리도 스케치한 레이어를 하나 복사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밀어서 복제. 그리고 복사한 레이어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체크박스를 꺼놓을게요. 이 체크박스를 꺼놓으시면 화면에서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 빵 겉부분을 만들었으니 속부분도 한번 채워볼게요. 빈 레이어를 기존에 그림을 그렸던 빵 겉부분 레이어의 아래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빈 레이어를 누르고 1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끌어서 빵 겉부분 레이어 아래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밝은 색상으로 빵 속부분을 표현할 거라서 그림이 더 잘 보이게 배경 색상 백그라운드는 체크박스를 잠깐 꺼놓을게요. 그리고 빵 속부분이 될 부드러운 컬러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드라이 잉크로 선택해주세요. 브러쉬 크기는 크게 키워줍니다. 그리고 칠해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칠해주시고 구멍이 적당히 보이는 게 예뻐요. 삐져나온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물론 삐져나오지 않게 처음부터 잘 칠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배경 색상 체크박스를 켜서 컬러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체크박스를 꺼둘게요. 자, 이제 빵의 겉부분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빵 겉부분을 그린 레이어 있죠? 바로 위에 레이어 4를 선택해주세요. 지금부터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볼게요. 이 클리핑 마스크는 앞으로 모든 수업에서 계속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위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하면 옆에 메뉴가 나오는데 이 메뉴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선택해주세요. 이 화살표로 위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어떤 이미지가 있고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클리핑을 걸면 클리핑 마스크 레이어에 아무리 색을 칠하거나 묘사를 해도 이 이미지가 있는 부분에만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이미지 바깥으로 컬러가 삐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묘사를 정말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설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한번 써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클리핑 걸려있는 위에 이 빈 레이어 선택하시고 빵 질감은 스펙트라 브러쉬를 통해서 묘사해 볼게요. 스펙트라 브러쉬 선택, 식빵 컬러는 이렇게 식빵 겉면에 손가락을 대고 1, 2초면은 스포이트로 컬러를 선택하시게 되는데 클래식 모드에서 기존 컬러보다 어두운 색깔로 선택하신 뒤에 살살 힘을 빼면서 식빵의 질감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는 과감하게 내 생각보다 조금 어두운 색깔로 골라주세요. 왼쪽은 어둡게 그리고 반대쪽으로 갈수록 밝게 표현될 수 있게 묘사할 텐데요. 힘을 살짝 주었다가 펴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윗부분을 어둡게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아랫부분이 어둡게 위쪽은 밝게 표현해주세요. 이렇게 묘사하신 뒤에 가장자리에 어색해 보이는 부분은 질감이 들어간 지우개로 지워줄게요. 지우개는 빵 수업 브러쉬 세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머티리얼에 있는 노이즈 브러쉬를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노이즈 브러쉬도 빵 수업 세트로 옮겨주세요. 노이즈 브러쉬 지우개로 문지르면서 가장자리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계선 부분을 그냥 쓱쓱 문질러 주시면 되세요. 이제 오른쪽을 묘사를 해볼게요. 지금 이 레이어 말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서 방금 배운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브러쉬에서 스펙트라 선택, 아랫부분은 어둡게 위쪽으로 갈수록 힘을 풀면서 밝게 그어주세요. 참 색상이 카메라 때문에 굉장히 밝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샘플 식빵 일러스트에 있는 색상이랑 동일한 컬러예요. 참고해주세요. 이제 지우개 질감은 드라이 잉크로 골라볼게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스펙트라로 묘사한 이 가장자리의 어색한 부분은 노이즈 브러쉬 지우개로 자연스럽게 지워줄게요. 빵 질감 묘사가 좀 아쉬워서 노이즈 브러쉬를 이용해서 질감을 살짝 더 내볼게요. 역시 새 레이어를 추가 후에 클리핑 마스크 걸기, 브러쉬는 노이즈 브러쉬를 골라주세요. 이렇게 묘사를 할 때마다 레이어를 새로 추가를 해주는 거는 수정하기가 용이해서 그렇습니다. 가장자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죠? 이제 나머지 부분도 경계를 자연스럽게 좀 풀어줄게요. 노이즈 브러쉬를 이용하면 경계를 자연스럽게 푸는 게 되게 쉬워요. 스포이드로 찍어가면서 묘사해주세요. 마음에 들면은 빵 겉면 레이어끼리 꼬집어서 레이어를 하나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빵 속 부분이 그려진 레이어 말고 겉부분이 그려진 레이어만 하나로 합쳐주셔야 합니다. 레이어 순서를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식빵 안쪽을 묘사해 볼게요. 빵 속 레이어 위에 새 레이어 추가, 레이어를 눌러서 클리핑 마스크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식빵 안쪽 컬러를 눌러서 스포이드를 해줄게요. 스포이드로 고른 컬러보다 살짝 어두운 컬러를 골라서 노이즈 브러쉬로
가장자리를 살짝 만져줄게요.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키우고 가장자리를 한 번씩만 그어주시면 되세요. 제가 한 것보다 좀 덜 티나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레이어를 꼬집어서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식빵은 구멍이 뽕뽕 뚫려 있잖아요. 이 안도 색칠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그냥 뚫려 있기만 하잖아요. 빵 속 레이어 아래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아래 깔아주시고 그냥 아무 브러쉬나 골라서 빵 바탕 컬러와 같은 계열에서 살짝 어두운 색 쪽으로 밑색을 깔아주세요. 저는 틴더박스 브러쉬를 골랐고요. 이렇게 밑색을 채워줍니다. 저는 밑색을 이 빵 명암 넣은 색깔로 골랐는데 꼭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색상으로 골라주세요. 마음에 들면 레이어 합치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서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 후 밑바탕에 깔아준 컬러랑 동일한 컬러로 빵의 구멍 부분을 조금 더 묘사해 줄 거예요.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 빵에 구멍을 몇 개 더 그려볼게요. 지금 틴더박스 브러쉬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브러쉬 크기를 한 4 정도로 맞추신 후에 구멍을 뽕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표면의 구멍은 불규칙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의하면서 불규칙하게 구멍을 그려줄 거예요. 구멍 많이 그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적당히 그려주시고 식빵이 마음에 드시면 이제 모든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보겠습니다. 이대로도 충분히 식빵처럼 보이지만 빵 실루엣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지우개로 외곽도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는 틴더박스로 선택해 주세요. 이 부분이 조금 가늘면 더 빵처럼 보이더라고요. 외곽을 그냥 한 번씩 확대해서 돌아가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꼭 많이 삭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한 번씩만 살짝 더 손이 가면은 빵 실루엣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짠! 이렇게 식빵 한 조각이 완성되었습니다. 복습 개념으로 같은 방법으로 빵을 하나 더 그려서 한 입 베어 먹은 것처럼 일러스트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배운 기능을 나는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꼭 이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입 베어 문 모양도 같이 그려볼까요? 지우개를 이볼브 브러쉬로 선택하시고 이렇게 베어 문 모양으로 지워줄게요. 이렇게 오늘의 식빵 그리기가 끝났는데요. 완성한 빵 위에 부드러운 버터를 한 조각 올려도 귀엽고 나중에 과일 그리기를 배워서 크림이나 과일을 올려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예쁜 접시를 그려서 위에다가 올려보셔도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 바삭바삭한 바게트 빵을 함께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